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폴리우레탄 원료 중에 폴리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거의 대부분 알 수도 있는데요. 일부 저희 카페에 이 아주 초보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트가 폴리우레탄 원료잖아요. 주원료. 근데 그 폴리오를 당연히 다 잘 아실 줄 알고 그냥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갔더니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었고요. 폴리올은 이제 구조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용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연질용 폴리올, 경질용 폴리올, 그 다음에 비폼, 케이스용 폴리올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또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폴리이서, 폴리에테르 폴리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테르 요거 구조에 의한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타 이제 특수 폴리올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금씩 언급해 보죠. 자, 이제 폴리올이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키워드. 자, 먼저 수산기, 이게 수산기 이거 있죠. OH 그룹. 그 다음에 아민 그룹. 그러니까 아민 그룹이 있는 것도 폴리올이에요. 그럼 폴리아민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사실은 근데 그냥 퉁쳐서 OH, NH 다 폴리올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두 개 이상 그래야 폴리라고 하는 그 폴리라는 뜻이 맞죠. 그래서 다관능기 멀티 펑셔널이라고 하죠. 다관능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게시제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폴리이서폴리올의 경우에 게시제하고 프로필렌 옥사이드나 에틸렌 옥사이드를 반응시키는 여기 산화프로필렌 이렇게 있죠.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산화에틸렌, 에틸렌 옥사이드. 요거가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폴리이서폴리올이죠. 폴리에테르폴리올. 그래서 게시제에 따라서 이제 관능기 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가한 몰수에 따라서 분자량이 달라지죠. 주로 이제 PO를 메인으로 붙이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에 EO를 붙이고요. EO를 중간에 넣기도 하고요. 말단에 붙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PO가 분자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틸렌 이거 자체만 폴리로 폴리 에틸렌 옥사이드 PEO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렇게 해서 PEG라고 하는 거가 또 별도의 용도가 있어요. 주로 어, 계면활성제 쪽에 폴리우레탄 말고 다른 용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쪽에는 PPG라고 해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폴리우레탄 원료로 쓰이고요.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반응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폴리이서폴리올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쪽에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있죠.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있어요. 요거도 구조적 특징인데 여기 가가지고 계속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기 말고 여기 이제 폴리오리 종류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몇 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미지로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근사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 표로 이렇게 폴리오를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못 찾고 말았습니다. 말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폴리우레탄 원료 폴리올이란 요거 여기 이 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좀 크게 해볼까요? 글씨 크게. 그래서 여기 에테르 폴리올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폴리올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폴리올 있죠.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은 여기에 구조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말로만 일단 얘기할게요. 이 아디프산이 있고요. 글라이콜이 있어요. 산과 알코올이 반응시키는데 이 산이 이 이관능이고요. 글라이콜이 이제 이관능부터 3관능, 4관능 이렇게 올라가죠. 트리올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폴리에스터 폴리올은 이관능이에요. 이관능에 살짝 관능이 높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여기 보면 내마모성, 찢김 강도, 유연성, 내구성, 내열성, 탄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엘라스토모 쪽에 해당하는 강도가 있고 이렇게 내열성 이런 이제 경질 단열재 쪽 강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샌드위치 패널, PIR 패널 이런 쪽은 이제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이라고 하는 폴리올로 쓰이고요. 여기는 이제 PA, TPA 이런 것들을 쓰죠. 산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접착제 이런 쪽은 아디프산을 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쪽, 엘라스토모 쪽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아디프산이 메인이에요.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올이라든지 PTMG, 폴리 THF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의 관능기가 낮은 쪽, 그쪽 주로 이관능 쪽은 이 아디프산 이쪽하고 연결해서 케이스 분야, 그러니까 비폼 쪽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삼관능 쪽은 스폰지, 그러니까 연질, 반경질까지 쓰이고요. 엘라스토모 쪽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관능 이상, 4관능 이상 이렇게 관능계 커지면 경질 쪽에 쓰이죠. 냉장고 이런 데 메인 폴리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질 쪽에는 이게 폴리에스터 폴리올인데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 연질 3관능 글리세린 베이스에 이오피오 붙인 폴리올에 요 폴리올, 폴리머 폴리올을 넣어가지고 이 물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연질 슬래브통의 고탄성, 경도,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자량 4,800 이상인 글리세린을 게시로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중에 경질하고 연질하고 구분할 때 분자량 차이는 없냐? 있죠. 주로 이제 경질은 분자량 800 이하, 좀 여유 있게 봐서 1000 이하를 쓰는 거고요. 연질은 이제 분자량이 3000 이상. 반경질이 3000 근처고 연질은 이제 쭉 올라가죠. 6000, 8000, 요새 뭐 만까지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질 폼, 스폰지, 부드러운 폼은 관능기는 3, 그 다음에 분재량은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질은 관능기가 3 이상 높고요. 그 다음에 3도 쓰긴 합니다. 아주 소량 분재량 800짜리 관능기 3이 점도 다운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주로 4 이상 관능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슈가 글리세린 또는 솔비톨 글리세린계 폴리올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폴리올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말로만 돼 있으니까 조금 더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게시제 관능기를 얘기를 해줬죠. 이건 설명 드렸어요. OH, 그 다음에 아민그룹, 그 다음에 게시제, 산화프로필렌, 산화이틸렌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서폴리올을 만드는 게시제류예요. 이런 종류가 게시제고요. 제가 보면은 물이 관능비수 2죠. 이도 씁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관능기 2짜리는 DPG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DPG, 그 다음에 DG 이런 게, 그 다음에 MG, 메틸렌글리콜 이렇게 해서 관능기 2짜리 시작하는 게시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연질 폴리올, 글리세린 폴리올입니다. 이게 3관능.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용도 3관능 중에서도 이렇게 TMP가 있죠. 트리메치롤 프로판.
요게 삼관능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에탄올 아민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체가 아민이 있으니까 반응이 빠른 용도 쪽에 삼관능이 필요할 때 이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관능인데 펜타에리스리톨 이렇게 사관능인데 요게 아주 그 바람개비처럼 축 중심으로 해서 균형이 딱 잡혀 있어서 이런 인조목재나 이런 특수한 용도의 사관능이 쓰이고요. 펜타리스트리톨. 그 다음에 이제 톨루엔디아민, 이제 오르소 톨루엔디아민, 요게 이제 냉장고 쪽에 쓰이는 게시제죠. 아민이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디아민, 요거는 이제 스프레이 쪽에 이제 이전에 많이 쓰였던 폴리이서 폴리입니다. 아민 계열들은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뭐 포포디아미노 메칠페탄, 이거는 MDA죠. 아닐린, 이제 아닐린. 이게 케이스 분야에, 그러니까 그 속경화 방수바닥제 예전에 쓰였는데 지금 안 쓰이죠. 이게 수질오염 물질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관능 솔비톨, 요게 이제 솔비톨하고 글리세린을 섞어가지고 또는 물을 섞어가지고 뭐 받는기 4점 몇, 5점 몇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크로스, 설탕도 마찬가지로 글리세린 섞고 물 섞고 이렇게 해서 관능기 4부터 6까지 정도까지 이래서 고관능 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경질, 구조제, 단열재류도 있지만 구조제에 많이 쓰이고요. 요게 4 이상이 이제 경질에 쓰이고, 여기 이하가 연질, 그 다음에 케이스 쪽, 이렇게 관능기에 의한 용도 분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조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인데, 이게 아니고, 여기 이제 금호 미스에 이렇게 설명도 있는데 좀 옛날 자료들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관능기에 대한 얘기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구조를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워 넣습니다. 구조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G 설명드렸죠. 폴리에틸렌 글리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탄소 2개가 있고 산소가 있고, 이게 반복 구조고요. 이쪽 OH, 이쪽 OH, 양쪽에 OH가 있죠. 그래서 PG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PTMG인데 옥사이드 대신에 글라이콜이라고 써서 PEG, 여기도 옥사이드 대신에 글라이콜에서 폴리테트라 메틸렌 글라이콜이 아니고 폴리테트라 메틸렌 에틸렌 글라이콜이죠. 에틸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탄소 4개의 반복 구조에서 폴리 THF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폴리 THF. THF가 개환되면서 중합이 일어나죠. 개환중합. 그래서 PTMG, PTMO, PEG, PTMO, PPO 저는 이렇게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드물게 부르는 것 같은데 G를 붙으니까 G, PEG, PTMG, PPG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랑 여기랑 이 구조가 여기 탄소 2개 있는데 여기 하나 CH3가 있죠. 이게 이제 알코올이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이 아주 반응성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PG.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거의 보기 힘들어요. 이소부틸렌 옥사이드인데 여기 옥사이드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특수한 접착제, 아주 고강도 접착제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주 구경하지는 못했어요. 뭐 한 10년에 한 번 이 정도 구경했고요. 제가 다룬 용도가 이런 용도 아니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아디페이트, 이거는 이제 여기 MG랑 아디프산이 반응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도 MG죠. 그래서 MGD가 양쪽에 붙고 산이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1몰의 산과 2몰의 OH가 붙어서 이렇게 폴리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 아디페이트, 이거는 폴리에스터 폴리올이고요. 요게 이제 주로 케이스 분야에 쓰이는 폴리에스터 폴리올. 케이스라고 하면 접착제, 엘라스토마, 이제
엘라스토마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도 있고요. 코팅, 그다음에 폼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슛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코팅, 합성 피혁, PUD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카프로락톤도 이제 접착제나 이런 거 엘라스토마 만드는데 아주 그 고강도를 요구하는 쪽에 쓰이죠. 이런 계열은 비싸죠. 이것도 비싸고 이것도 비싸고 아디페이트도 좀 비싼 편이에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가 폴리카프로락톤인데 카프로락톤이 링 구조예요. 링 구조가 열리면서 개완 중합하는 겁니다. 이것도 엡실론 카프로락톤인가 그게 개완 중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조에 따른 것들을 조금 봤어요. 그 다음에 훌륭 게시제중들의 구조를 조금 볼게요. 이게 설탕이거든요. 설탕이 링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중간에 산소가 껴 있어요. 그래서 O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팔이. 그래서 요거는 엄청나게 강도가 강하죠. 이게 상온에서 고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톨루엔 다이아민 이것도 있죠. N 두 개 있는데 여기는 N이 이렇게 팔이 두 개예요. N이 두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수소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사관능이죠. 사관능 이거는 오르소티데이가 이제 주로 냉장고에 20에서 30파트 정도 쓰입니다. 좀 많이 쓸 땐 40파트 아직 쓰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탈형성을 중시하는 데는 이제 오르소티데이가 좀 많이 쓰이죠. 40파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관능 슈크로스와 상대적으로 고관능인데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셀이 좀 약간 계란형이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좀 동글동글한 셀을 원할 때 솔비토를 쓰죠. 소저온 본행제 쪽에 이런 거 쓰입니다. 그래서 이 O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기 위에 거 세 개, 여기는 경질용이죠. 경질용. 경질폼. 그 다음에 글리세린 이게 연질용. 그 다음에 펜타에리스리톨. 요거도 경질용입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경질용이에요. 펜타에리스리톨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특수하게 여기에 뭘 붙여도 똑같이 붙겠죠. 개수가 똑같이 붙어서 그래서 되게 균일성 측면에서 OH가 균일하기 때문에 반응 특성이 별도로 얘네들이랑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디아민 여기도 암이죠. 여기에 이제 POEO를 붙이면 사관능입니다. 사관능기. 그럼 경질 쪽에 쓰이겠죠. 주로 스프레이 쪽에 쓰입니다. 훔칠용 단열재. 그 다음에 이제 트리에탄올 아민. 요거는 이제 OH 하나, 둘, 셋, 삼관능이죠. 근데 아민이 있어가지고 반응이 빠르죠. 네, 요것도 요걸 만들면은 얘나 이런 애들은 점도가 많이 높아요. 폴리오를 만들면 경질용 폴리오를 만들면 그래서 이런 폴리오는 점도가 낮으니까 이 점도 낮추는 걸로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TMP 여기는 이제 글리세린과 대적해서 이 글리세린은 여기 OH랑 여기 OH가 다르죠. 그래서 2대 1로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이 축을 중심으로 뺑뺑뺑 도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 개의 OH가 균질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비견해서 쓰이는데 여기 조금 비싸요. 이거보다. 그래서 특수한 쪽으로는 쓰이는데 잘 안 쓰이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관능 이제 DPG 이게 이제 엘라스토머 쪽, 접착제 쪽 이런 거 만드는 페인트 이런 거 만드는 쪽에 DPG 굉장히 많이 씁니다. DPG가 게시제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시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게시제는 어디에 쓰인다? 폴리 이소폴리올 거기에는 이오피오를 붙이는 거죠. OH에. 자,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폴리 이소폴리올은 게시제와 이오피오가 붙는다. 요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폴리올은 엑시드, 산과 알코올인데 산이 알리파틱이면 비폼, 케이스 분야에 주로 쓰이고 이게 아로마틱이면은 경질, 단열재 쪽에 쓰인다. 즉 용도별로 구분하자면 이 구조와 별개로 연질, 경질 이쪽은 폼 쪽에 스폰지, 부드러운 폼, 여기는 단열재, 딱딱한 폼
그쪽에 분자량하고 관능기에 의해서 나뉘는 폴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이관능 쪽 이런 쪽이라든지 아디페이트 쪽은 케이스 쪽에 쓰인다. 그리고 케이스 쪽은 또 다양하게 더 강성이라든지 하드니스, 그 다음에 스트렝스 이런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관능인데 좀 카프로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카보네이트 계열도 쓰기도 하고요. 좀 복잡한 다른 특수 폴리올들이 있다. 이 부분은 설명 안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폴리올에 대한 아주 기초, 왕기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